핵심을 말하는 힘, 요약력. 자, 우선 핵심을 말하는 힘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선빵. 예, 우선 선빵이라고 하는 은어입니다. 은어를 써서 죄송하고요. 다른 말로 순화하게 되면 선제 또는 선제 공격입니다. 뭘까요? 마치 축구의 선제골처럼. 예. 그 다음, 이 실제 전쟁에서는 선빵, 즉 선제 공격, 또 기습 공격으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선빵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는 뭘까요? 핵심을 말하는 능력 또는 핵심을 찌르는 힘입니다. 자, 그럼 요약력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핵심을 말하는 힘입니다. 자, 그럼 말하기와 이 요약력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말 잘하고 싶으세요? 예. 말 잘하면 많이 좋습니까? 예. 좋죠. 실제 사회생활 하면서 말을 잘한다는 건 상당히 매력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나요? 말하기 능력과 요약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말 잘하기 위해서 이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능력이 필요를 합니다. 하나는 스피치 스킬과 하나는 핵심을 말하기입니다. 이 핵심을 말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내용을 요약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요약력이 뭡니까? 핵심을 말하는 기술. 제가 이렇게 콕 집어서 요약해 드렸잖아요. 이게 필요합니다. 또한 이것은 잘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요, 잘 듣기가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 또는 고객이 하는 말에서부터 핵심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객과 대화하거나 또는 더구나 이제 이 경쟁 관계에서 협상을 하거나 그럴 때 그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상당히 좋습니다. 역사적 사례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말에서 핵심을 얻어내는 것과 글에서 핵심을 얻어내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네, 글에서 핵심을 얻어내는 게 더 쉽습니다. 또한 말에서 핵심을 얻어내는 능력을 연습을 하는 게 더 쉬울까요? 그래서 핵심을 얻어내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쉬울까요? 일단 글이 더 쉽습니다. 자, 그런데 글에서 핵심을 얻어내는 연습을 많이 하고 또 글에서 핵심을 꺼내는 능력이 많이 생기면 있지 않습니까? 듣는 데서도 핵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 사례 이후에는 실전 사례를 통해서 글을 어떻게 요약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 잘하면 좋아요. 자, 그래서 요약력과 CTQ라고 제가 써봤습니다. CTQ는 뭐냐면요, Critical to Quality, 즉 핵심 품질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앞에 이제 VOC입니다. Voice of Customer, 즉 고객의 소리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고객이 하는 말입니다. 말. 그럼 CTQ는 뭐냐고요? 레알, 진심, 즉 고객의 진심인 거예요. 고객이 하는 말로부터 그의 진심, 레알 진심을 CTQ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요약력은 뭡니까? 고객이 말하는 고객의 말, 즉 VOC로부터 고객의 레알 진심, 즉 CTQ를 도출하는 힘, 그 능력이 요약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 CTQ를 알아내면 뭐가 좋은가요? 아주 당연히 첫 번째, 고객에게 고객이 진정 원하는 걸 만족시켜 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내가 진심 원하는 게 이거야 라고 명확히 잘 얘기 못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고객의 레알 진심을 알아낼 수 있다면, 또 하나 역사적 상황에서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고려 성종 12년 거란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쳐들어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보낸 고려군의 선봉부대가 거란군에게 패했어요. 선봉장이 포로로 잡히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신하 서희가 가서 담판을 벌입니다. 그것도 이 거란군 진영에 가서 소선영과 담판을 벌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말 이 담판에서
서인은 성공을 합니다. 성공 요소가 뭐였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거란군의 침입에 고려 공격의 진짜 진심 레알 진심 그의 진짜 리얼 또는 진심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거란은 송나라와 전면전 하기 전에 이제 고려가 혹시나 자기네 송나라와 전쟁 중에 뒤에서 치면 어떡할까 그게 걱정돼 가지고 송나라 치기 전에 고려를 쳤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서인은 소선용의 또 거란의 레알 진심 즉 시트큐를 알았기 때문에 그 담판에서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말하기 능력과 요약력 그리고 요약 잘하면 고객의 이야기로부터 레알 진심 즉 시트큐를 알아낼 수 있고 시트큐를 알아내면 어떻습니까? 협상에서 이만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혼다 마시토 모키사마 유미코가 우키시마 유미코가 지은 요약력이고요. 이 책에서는 요약력을 실전 사례를 잘 정리해 줬습니다. 자, 우선 보게 되면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요약력이 뭐냐? 이 책에서는 요약력은 가치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뽑아내는 힘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하게 정리하는 힘. 이 두 가지를 요약력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핵심을 뽑아내는 기술이죠. 특히나 이 책 첫 부분에서는요, 이런 각각 사례를 통해서 스킬을, 요약의 기술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가계도를 보고 요약하기, 또 집의 매력은 뭐냐면, 내가 집을 팔아야 돼. 집을 팔 때, 우리 집은 이만큼 좋은 집이에요. 라고 하는 매력을 알리는, 그때 요약하는 방법, 등등등등 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한, 요약 과정과 원칙은 이렇게, 전체를 이해한다부터 해서, 스테이지 5에서는 헷갈리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게 요약 형태를 완성한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책 한 권을, 이 책 한 권의 세세한 내용을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 책 한 권을 함축적으로 아주 정말 엑기스 있게, 그렇죠? 함축적으로 핵심만 콕콕 집어서 요약을 잘하게 한 실천 연습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기 쓰기. 일기 쓰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 때 일기 생각하시나요? 그거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성인이라고 한다면 어물지 쓰시면 되네요. 다이어리. 다이어리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그날 했던 주요 업무, 미팅 내용 등등등등. 그리고 더 좋다면 그날 하루를 일과를 보내면서 잘했던 거 몇 가지, 내가 부족했던 거 몇 가지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께서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날 배웠던 과목 중에 중요한 이슈 같은 거, 그렇죠? 또는 중고등학생 같으면 선생님이 했던 얘기, 종례 시간에 야 다음 주에 뭐 한다, 다음 주에 뭐 한다라든지 등등 그런 내용 적으시면 되고요. 또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일기를 감성적으로 써도 좋죠. 나의 정말 꿈 일기도 좋고 나의 감성적인 부분을 써도 좋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거는 하루를 보내면서 하루에 단 한 글자라도, 몇 글자만이라도, 혹시 바쁘시면요 이렇게 쓰세요. 아침 식사 뭐 했는지, 점심 식사 뭐 했는지, 저녁 식사 뭐 했는지, 그것만이라도 쓰십시오. 실제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과거에 몸무게가 많이 나갔어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제가 제 업무 일지에다 매일같이 이렇게, 그죠? 매일같이 이렇게 여기다 아침 식사 뭐뭐 했고, 점심 식사 뭐뭐 했고, 저녁 식사 뭐뭐 했고, 이렇게 해서 제가 또 특히나 저녁 자리에 술 먹으면 술자리에서 뭐 먹고 1차 뭐 2차 뭐 이렇게 하면서 그날 술 먹은 것도 대략 소주 한 병, 소주 2병 등 이렇게, 맥주집에 가서는 생맥주 2잔 이렇게 기록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제가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뭐 했는지를 기록하고 나서 한 6개월쯤 지나 보니까 제가
살이 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내가 식사의 메뉴도 그렇고 식사량도 조절해야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일기 쓰기 얘기했고요. 노트 필기.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 들으시죠? 이 강의를 한번 듣고 이 바람처럼 휙 스쳐 지나갈 거면 안 쓰셔도 좋습니다만은 이 강의가 여러분한테 요약력이, 즉 핵심을 말하는 기술, 핵심을 말하는 힘, 요약력이 필요하시면 메모하십시오. 노트에 필기하십시오. 노트에 필기는 그냥 이런 노트에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이렇게 하십시오. 자, 제가 쓰는 노트예요. 그죠? 노트예요. 볼까요? 노트를 쓰고요. 제가 노트를 잠깐만요. 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노트에 내 있는 종이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이런 바인더에다 또 넣었다 뺐다 합니다. 똑같은 노트예요. 똑같은 노트 쓰기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제가 다이어리끼리 모으고 또는 제가 어느 업체와 미팅한 거다. 그죠? 미팅한 거다. 그럼 미팅끼리 모으고 또 어떤 데가 어떤 관심사항에서 관심사항을 쓴 거다. 그러면 그것끼리 모으고 이렇게 똑같이 노트 쓴 노트 필기를 끼리 모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연애 편지 쓰기는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감성적 일기 쓰기 노트 필기와 추가해서 이제 감성적 부분을 더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요약문의 피드백 그리고 스피치.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메모를 하셨습니다. 메모를 하시고 그 내용을 요약하십시오. 요약하시고 그 내용을 요약한 거를 한 페이지 정도, 두 페이지 정도로 해서 타인에게 한번 줘보는 겁니다. 읽어봐 달라고. 또는 이것을 보고 여러분께서 스피치 하는 겁니다. 저는 말하는 기술을 늘리고 또는 핵심을 말하는 기술을 늘리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3분 스피치라고 생각합니다. 딱 3분 동안 여러분께 주제를 정해놓고 그것을 시간에 맞춰서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셨으니까요. 이 영상의 내용을 딱 3분 만에 한번 스피치 해 보십시오. 듣는 사람 없으면 여러분 혼자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저기 방에서 요약력이란 이거다. 등등. 그런데 처음에 하실 때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이 요약력이 뛰어난 분 아닌 이상 지금 제가 정리해드리는 이 영상을 보고 3분짜리로 딱 요약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시더라도 정말 이 내용의 핵심 다 못 잡아 가십니다. 처음에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또 하다 보면 2분밖에 안 걸릴 수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4분 돼도 괜찮습니다. 자꾸 연습을 하게 되면 우선은 자기의 말의 속도가 내가 이 정도 속도로 말하게 되면 이 정도 양을 말하게 되면 이게 대략 몇 초 정도다 몇 분 정도를 자꾸 아시게 되면 말 잘하는 기술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리 프로그램 조리법 받아적기입니다. 요새는 이제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같은 데서 요리하는 거 많이 나오죠? 네. 그 동영상을 보시고 동영상 보고 적으십시오. 첫 번째 파 썰기. 파는 어떤 크기로. 두 번째 무 썰기. 무는 어떤 크기로. 세 번째 무슨 재료 준비하기. 네 번째 프라이팬에 볶기. 볶기는 3분. 네 번째 이렇게 그것을 적으신 다음에 또 보고 이걸 또 정리. 보통 저도 이제 해보면요. 노트에 한 번 적은 게 한 번에 완성 못 합니다. 처음에 동영상 보고 한 번 적은 거를 한 번, 두 번 정도 정리해야 진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찍기. 사진 찍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진 찍으면 어떻습니까? 관광지에 가서 어떤 조형물인데 그 앞에 딱 사진 찍고 그러죠. 그러지 마시고요. 사진의 일명 구도, 그렇죠? 이 뒤에 배경을 어디다 놓을까? 사람을 어떻게 할까? 또 보통 우리가 사진 잘 못 찍으시는 분들 보면 다 오늘 카메라만 쳐다보고 찍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동상 있다면 그 옆에서 이렇게 동상 옆에 찍은 것도 괜찮지만 동상을 보고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을 찍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진 찍기도 요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회의록 작성. 여러분께서 만약에 직장인이라고 하면 회의하는 동안 회의록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회의록 작성은 서기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자원해서 서기를 하십시오. 그때 노트에 종이에 쓰는 것도 괜찮은데요.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하면 훨씬 더 회의록을 잘 쓸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이 뭐냐고요? 여러분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것이 바로 제가 마인드맵으로 작성한 겁니다. 회식 주문 담당자 지원하기, 이것도 요약력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뭡니까? 여러분 직원들하고 10명이서 점심때 식사하러 갔습니다. 어디요? 중국집에. 그랬더니 너무 바빠. 그래서 종업원이 뭐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식사한 메뉴를 적어서 줘야 돼요. 그럴 때, 자, 여러분 제가 갈게요. 저기, 짜장면 드실 분, 뭐 짬뽕 드실 분, 뭐, 오케이. 그랬더니, 짜장면 몇 개, 짬뽕 몇 개, 딱 이걸 적어서 틀리지 않게 전달해주는. 자주 해보시면 요약력 늘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다른 사람의 화법 참고하기. 조금 전에 회식 주문 담당자 지원하기 비슷합니다. 이 저자는 국수가게에 6명의 손님이 딱 앉았는데 그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그것을 종업원이 주방에다가 이렇게 외칩니다. 정식 넷, 대짜 하나, 우동 하나, 버섯 큰 거 하나, 큰 거 작은 거. 무슨 얘기예요? 못 알아듣겠네. 풀어볼까요? 국수 정식 곱빼기 하나, 보통 둘. 우동 정식 하나. 버섯 국수 곱빼기 하나, 보통 하나. 더 풀어 써볼까요? 이렇게. 국수 정식 곱빼기 하나, 국수 정식 보통 둘, 우동 정식 하나, 버섯 국수 곱빼기 하나, 버섯 국수 보통 하나. 어머나. 만약에 제가 이렇게 풀어쓰기처럼 이렇게 주방에 전달했다고 하면 주방에서 틀릴 것 같아요. 그죠? 예. 요약력은 바로 이거의 힘입니다. 요약을 잘 해놓게 되면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줄어듭니다. 제가 만약에 이 풀어쓰기 2처럼, 풀어쓰기 두 번째처럼 이렇게 해서 국수정기 곱빼기 하나, 국수정기 보통 둘, 버섯국수 보통 하나, 이렇게 6그릇을 주방에 주문했다면 아마 분명히 한 개쯤 틀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식 넷, 대짜 하나, 우동 하나, 버섯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이게 바로 요약력입니다. 요약을 잘하게 되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에러 없이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약력이란 책에서 엑기스만, 정말 핵심만 이렇게 제가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 저자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요약력을 키우는 힘, 그죠? 요약력을 키우는 힘 3가지를 제가 콕 집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서입니다. 독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읽고, 쓰고, 말하고, 듣기. 예.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이 4가지 방식의 독서를 하십시오. 자, 이 독서에 관계된 영상은 다음에 또 준비할 거고요. 우선은 책을 읽어야 하는 10가지 이유라고 하는 유튜브 동영상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모. 이미 앞에서도 일기 쓰기, 또 노트 쓰기, 또 나왔죠? 바로 쓰기의 힘, 즉 메모의 힘입니다. 자, 이 메모의 힘은 제 유튜브 동영상 적자생교 메모의 힘에서 메모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방법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마인드맵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인드맵을 보고 계세요. 어떤 게 좋은가요? 마인드맵은 전체와 부분과 전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약력을 키워주는 능력이에요.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정리의 도구입니다. 이 마인드맵을 잘 쓰게 되면 어떤 힘이 생기나요? 마인드맵 효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꼭 하나 찝어드린다면 핵심을 찌르는 힘, 요약력을 향상하는데 매우 큰 도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핵심을 말하는 힘, 요약력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